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 감사 인사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기후 그 밴드가 있잖아요. 네. 밴드에 너무 좋은 내용들을 수시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고 계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콩님께서 네. 이 교통 제보를 주셨는데 어디에 사고가 났습니다가 아니라 네. 이 운전자들한테 아주 꿀팁이 될 수 있는 어떤 건가요? 혹시 숙취 운전 단속이라고 아시나요? 아침에 숙취 운전 유의하세요 하시면서 다음 달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경찰청에서 네. 전국적으로 아침에 숙취 운전 단속을 실시한대요. 다음 달 6월 3일부터 6월 17일 특히 화요일과 금요일은 아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아침 6시 반부터 9시까지. 이거 조심하셔라. 요즘 뭐 뉴스 보면은 이제 그 인기 연예인의 음주운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단속이 된다. 이거 전날 너무 많이 드신 분들 새벽에 급히 나가면서 덜 깰 수도 있잖아요. 아침 6시 반부터 9시까지입니다. 네. 특히 화요일, 금요일은 예외가 없다. 6월 3일부터 6월 17일 빠콩님 감사드리고요. 네,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빠콩님. 네, 파주의 또 기후톡파원 이지호님께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파주시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6월 5일이죠. 오후에 파주 공릉천 광장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공릉천이면 또 파주에서 굉장히 어떤 환경의 그 상징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보 감사드리고요. 또 평택의 기후톡파원 박환우님께서는 이 음악 분수에 대한 색다른 시각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올려주셨어요. 음악 분수 요즘에 굉장히 많이 그 나오고 있잖아요. 날이 더워지면서. 정말 좋아하죠. 그래서 평택의 고덕신도시 저류지에도 소박하게 음악 분수 시설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수질이 문제다. 호수의 수질 문제로 인해서 음악 분수를 가동을 했더니 심각한 녹조 현상이 녹색 조류들이 수면에 떠오르더라고요. 정말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조류 제거를 위해서 보트와 인력을 긴급 투입했는데 지금이 5월이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거는 음악 분수 곳곳의 음악 분수의 어떤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제보해 주셨네요. 그리고 윤나무님께서는 그 세계 곳곳의 뉴스에 대해서 여전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뉴스들을 계속 올려주셔서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네, 따로 저희가 7월부터는 좀 코너 개편을 할 예정인데 기후톡파원님들의 사연만 따로 오롯이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기획해서 곧 선보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그러면은 기후 리포트는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이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브라질 남부에 살인적인 홍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다. 아마 해외 토픽으로라도 잠깐 보셨을 것 같은데 피라냐까지 출연했다 그래요. 브라질 살인 홍수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홍수가 빠지고 나서 뭐 홍수가 보통 빠지면 수인성 전염병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창궐하고 있으니 바로 가짜 뉴스가 창궐하면서 가짜 뉴스요. 정상적인 구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이는 라디오에 관련된 사진을 계속 띄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인가 브라질 남부 지역인데요. 우선 사진 아마 보이는 라디오에 띄워가고 있습니다. 출처는 영국의 독립언론 가디언에 나온 그래픽 사진인데요. 브라질이 땅이 굉장히 크잖아요. 여기에서도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하고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곳인데 리우그란지 두술이라는 주에서 이 살인적인 홍수가 났습니다. 여기는 약 한 인구 1,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이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1년치 강수량의 최대 절반이 열흘 동안 쏟아졌다고 합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딱 열흘 동안 이 지역의 예상 강수량의 3분의 1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0에서 700mm가 쏟아졌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워낙 비도 많이 오는데. 예, 3분의 문제는 1이. 이 지역에 이제 그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곳인데 네. 이 최근 들어서 3번이 계속 쏟아졌대요. 이런 식으로. 비가요. 그러니까 폭우가. 온데 또 오고 온데 또 오고 온데 또 오고 이러니까 피해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네.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 활주로가 잠겼어요. 아. 예, 비행기 활주로를 이 비행 파일럿의 시각에서 찍은 사진인데 알자지라 영상 사진인데요. 네. 활주로가 쭉 가다가 완전히 호수처럼 나타나는데 이게 활주로였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활주로가 잠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주도의 시청 다운타운 사진입니다. 네. 시청이 있는 곳이 가장 번화가죠. 완전히 흙탕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보 올라온 것들 보면은 물이 차 올라서 2층으로 갔고 더 차올라서 옥상으로 갔는데 옥상에까지 차올라서 나 죽는 줄 알았다. 이런 제보들이 많았습니다. 옥상에서 옥상이 완전히 호수가 됐다라는 제보들이 많았고요. 네. 다음 사진 보시면 브라질 전 국민이 사랑하는 축구 아닙니까? 네. 축구장도 잠겼습니다. 아하. 축구장도 완전히 흙탕물로 이렇게 잠겼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도시 전체가 이렇게 잠기다 보니까 구조 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카약을 타고 보트를 타고 이제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네네.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충격적인데 이러다 보니까 육식 어류인 피라냐까지 도심에 출현하고 있다. 이 흡혈 어류인가요? 혹시?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육식을 그 포유동물까지 씹어 먹을 정도로 왕성한 식성을 가진 피라냐가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 마리가 집단으로 같이 행동을 한대요. 이 북부 아마존 강과 남부 파라과이 강에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심에서 확인된 게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현지 시간 17일에 곳곳에서 침수 지역에서 피라냐가 발견됐어요 하면서 소방당국에 제보가 들어오고 요 지금 띄워드린 사진은 이제 트윗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무섭다. 그래서 어부들은 빠르게 번식하는 이 번식이 굉장히 빠르대요. 네네. 그래서 다른 어류나 갑각류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변 물 생태계가 최소 3년간 파괴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그 빠져나오고 있을까. 거의 뭐 가슴까지 차오른 물에서 가까스로 이제 빠져나오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재민이 현재 58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에 외신 자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거의 7만 명이 대피소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이 집중호우와 홍수로 인해서 약 23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유, 사람들 지금 가슴팍까지 물이 차 있는 사진이네요. 네, 이 속에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사이에 3번의 이런 홍수 피해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네. 특히 이제 그 집을 잃었는데 복구되기 전에 또 홍수가 오고 또 홍수가 오고 이래서 사람들의 어려움은 커진다. 이 브라질 남부는 참고로 겨울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더 무서운 일이 바로 가짜뉴스 창궐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가짜 뉴스가 문제였잖아요. 이 기후재난을 틈타서 가짜뉴스가 창궐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정부가 우리 지역에 오는 구호품과 의약품 수송을 차단했다. 아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자기가 직접 물품을 전달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의도적으로 물품 도착을 늦추고 있다. 지금 브라질 룰라 대통령 아닌가요? 예. 그럴 리가요. 그다음에 정부 구조대원들이 브라질 남부에서 철수하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 생존해야 된다. 아이고. 그다음에 정부 관리들이 자원봉사자들이 구조작업에 보트 사용하는 거를 막고 있다.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지역이 브라질 쌀의 한 70%를 생산하는 지역이에요. 쌀 곡창지대인데 네. 여기가 완전히 망해서 곧 브라질 주식인 쌀이 고갈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 지역의 슈퍼마켓 쌀이 아주 동났다고 합니다. 네. 다 가짜입니다. 이게 다 누가 이거를 가짜입니다. 퍼뜨리고 있는 걸까 지금. 참.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릴
무렵에 이미 수확량의 84%가 수확이 됐대요. 네, 다행이네요. 네, 창고에 쌀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브라질 중앙정부는 쌀 100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긴급 발표를 했고요. 네. 대통령이 벌써 3번이나 방문을 하면서 첫 주 만에 14,500명의 연방 직원을 파견했고 여기에는 의료진 포함돼 있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1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 약속을 했고 10억 달러는 브릭스 은행에서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현장에 방문한 자리에서 집을 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새 집을 짓겠습니다. 연방정부 돈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가짜뉴스가 계속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점이 있다. 네. 룰라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다. 아, 이건 좀 정치적인 공방도 섞여 있겠네요. 네. 일부러. 그래서 정부의 구조 노력을 폄하하고 지역민과 중앙정부의 갈등을 계속 이간질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파견된 장관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루 중 몇 시간을 이 가짜 뉴스와 대응하는 데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6만 명 이상의 사람과 6천 마리의 동물을 구출한 민간인과 군인 포함 2만 명의 공직자들의 행동을 아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가짜 뉴스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 네, 네. 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고요. 현지 연방대학의 미디어 교수의 말은 가짜뉴스 양이 너무 많아서 우려스럽다. 그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 다른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치 집단을 공격을 하고 상황을 이용하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기후재난은 완벽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이 대응하는 시간을 뺏고 있잖아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실제로 브라질에서는 지난 2018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가짜 뉴스가 급증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아마존을 사실상 파괴한 거 아니냐라고 지목되고 있는 전임 대통령 보우소나루 대통령 때는 오히려 가짜 뉴스를 더 장려시켰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자신의 정적을 비방하고 불신을 심는 증오 내각을 네. 운영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나와 있는데 그때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 기후 재난을 여기서 또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올해 10월에 브라질에 지방선거가 있고 아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영향력을 토대로 2026년에 의회 선거, 대통령 선거 다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지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구조 활동의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 이런 걸 보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코로나 때 여러 시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와서야 생각하는데 그때 총선을 앞두고 이랬구나. 그렇네요. 우리도 그랬네요.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선거를 기반으로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선거가 가짜뉴스의 배양소가 되는데 백신이 따로 없는 게 사실은 믿을 만한 언론이 백신이잖아요. 네. 특히 재난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인데 누구라도 보수든 진보든 정파가 다르더라도 누구라도 그 언론에서 그랬대. 그래? 하면 믿을 수 있는. 믿고 들을 수 있는 언론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이제는 기후재난을 앞두고 이런 언론 하나는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디 대피해라 하면 믿고 대피를 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네.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 논란 이러면 뭐 유튜브 시대인데 뭐 저런 철진한 논란 이랬는데 이 소식 보니까 그렇죠. 하나는 필요하겠다. 누구든 독립적이고 정파에 상관없이 믿을 수 있는 언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네, 봄날이 갔으니까 여름 안에서인데요. 짧게 들려드리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